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컨퍼런스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기업 73곳이 참가해 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여수와 고흥 해역의 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새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26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국내외 해상풍력 관련 기관과 기업 73곳이 참석해 글로벌 시장 전망 등을 논의하고 기업 간 만남도 이뤄지는 국내 업계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올해는 미래 풍력 산업의 중심지에서 열리는 만큼 그 의미와 기대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참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지금 전라도 쪽 개발사들, 업체들 여기 미팅 관련돼서 참석해 보려고 비지터로 오게 된 겁니다. 풍력이 차세대 주력 신재생 에너지 공급원으로 떠오르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듯 정책 책임자들의 관심도도 예년과 달랐습니다. 전남의 바다, 여수의 한반도 산업기반은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중심지이자 미래 공급망을 선도할 최적의 그런 전초 기지라고 봅니다. 아리백 기업 유치와 산단 조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갔습니다. 전남도를 비롯해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수와 고흥, 신안과 진도 등에서도 홍보관을 꾸렸는데요. 수협과 어민협회 등 지역 관계자들을 초청해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남의 해상 풍력 공급 목표는 2035년까지 21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20기 이상에 해당하는 전력량입니다. 해남과 영암 등 서부권에는 산업 클러스터를, 여수와 고흥 등 동부권 해역에는 5.3기가와트 규모 단지를 조성해 이른바 지산지소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광평 해상풍력단지는 전남 동부권에서 가장 먼저 전력을 공급할 곳으로 꼽힙니다. 28년 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들어가서 30년 2분기쯤에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08메가로서 가장 큰데 크면서도 송전선로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 지중으로 해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오늘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 국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 대형화 추세에 맞춰 해상풍력 장비 제작과 인양이 가능한 전용기지가 지역에 구축됐습니다. 현대스틸산업은 어제 율촌 공장 내에 높이 55m, 폭 50m 규모의 해상풍력 전용 마감장과 1200톤급 구조물 인양이 가능한 리프팅 타워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4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한 이번 설비로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참여와 함께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회 전체 의석 91석 가운데 민주당이 8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의회 운영의 핵심 기구인 안건협의체까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꾸렸는데요. 소수 정당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초대의회 민주당 당선자들이 명찰을 받아들고 워크숍 장소로 들어섭니다. 민영배 통합시당 당선자와 시도당 위원장까지 총출동해 결집을 과시했습니다. 당정이 원팀이 돼 특별시 출범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당과 특별시와 특별시의회, 각 지역위원회와 시군 자치구와 시군 의회가 원팀 원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남 7개, 광주 4개 정도 적절하다. 부의장을 약정 하나씩 투자하라고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전체 91석의 통합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은 무려 83석입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등 소수정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8석에 불과합니다.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석수의 90% 이상이 민주당으로 구성된 만큼 이번 내부 논의가 사실상 원구성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거대 일당의 독주가 이미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의회 운영 원칙과 교섭단체 기준을 사전 조율하는 실무기구인 안건협의체 위원 10명 전원을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소수정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소수정당들은 밀실 독점 정치라며 전면전까지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최소한 국회 수준의 대표성 원칙을 적용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특정 정당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입니다. 민주당이 안건협의체 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독선적으로 폭주하고 있다며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운영협의체 구성도 제기됐습니다. 진보당 등이 참여한 안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100% 민주당만으로 구성된 어떤 문제이거니와 시작부터 협치 대신 힘의 논리를 앞세웠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거대 일당의 독선을 견제할 장치 마련이 통합시의회 출범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다음 달 전남과 광주를 합친 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각 정당의 전남도당과 광주시당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됩니다. 주 사무소 위치와 조직 개편, 새로운 수장을 뽑는 일까지 만만치 않은 과제가 지역 정치권에 던져졌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에 있는 민주당 전남도당과 광주 서구에 있는 민주당 광주시당,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도 전남과 광주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들 정당도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을 하나로 합쳐 통합특별시당을 구성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단 부서와 위원회 등 새로운 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부터가 고민입니다. 재정, 인원, 조직 이런 것도 다 하나로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도 복잡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시도당이 통합돼도 사무실은 전남과 광주에 각각 한 곳씩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주 사무실이나 핵심 부서를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통합특별시 주 청사나 통합특별시 의회 위치가 핵심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고 조직국은 전남, 광주 따로 이제 관리를 한다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시당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주도권을 두고 내부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직이 비대하다 했을 경우 서로 알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헤게모니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죠. 주력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도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역의 현실이 다르다 보니 의견 차이가 발생되고 있고 이후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과 걱정거리가.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다른 소수정당은 다음 달쯤 통합특별시당의 수장을 선출할 계획인 가운데 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전남과 광주 지역 인사들 간의 경쟁 구도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선 9기 전남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사업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인수위는 어제 낸 보도자료에서 인수위 내 특별조직인 공공자원화 시설 정상화 태스크포스가 그제 첫 회의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향후 TF 의견과 보고 결과를 검토해 사업 추진 방안을 당선인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순천시가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건립을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 시설은 입지를 연양동 일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민선 9기 시정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9기 여수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위기극복 시민주권기획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접수된 시민정책 제안 92건을 분석한 결과 청년주택 확대와 종합병원 유치, 여수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정책 제안을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완도 화재 순직 사고를 계기로 과도한 소방관서 평가 지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전남소방본부가 평가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개편을 마쳤습니다. 관서장 간담회 횟수, 홈페이지 관리 상태 등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평가 지표 60%를 전면 폐지했는데요. 박혜진 기자입니다. 완도 화재 순직 이후 드러난 전남소방본부의 기형적인 인력 구조. 불을 끄는 현장 대원은 부족한데 행정 직원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해마다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하는 소방관서평가에 매달리느라 행정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전국 현직 소방관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 지표가 과연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지표가 맞냐? 진급하려는 목표 아니냐? 이게 무슨 국민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냐? 실제 소방관서 평가 지표는 무려 67개로 항목마다 산정 방식도 제각각이라 점수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불필요한 평가 항목 40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60%를 축소한 겁니다. 폐지된 항목을 살펴보면 연가 유연근무 이용률과 관서장 직원 간담회 개최 실적, 소방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실적 등이 평가 지표에서 제외됐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와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을 소집한 방문교육 횟수 같은 이른바 실적 채우기용 항목들도 폐지됐습니다. 특히 예방안전 분야의 경우 평가 지표가 기존 21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지휘부의 진급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성과급 지급제도 역시 폐지했습니다. 다만 구급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의 확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이처럼 평가 지표가 대폭 줄면서 기존에는 소방행정팀과 예산팀 등 18개 팀이 점수 관리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11개 팀으로 축소됩니다.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많이 줄임으로써 저희가 소방 본연의 업무인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다음 달 초까지 인력 재배치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순직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전라남도는 올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아 고수온과 적조특보가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6년 고수온 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고수온 대응 예산을 34억 원으로 늘려 방제 장비와 면역 증강제 등을 어가에 지원하고 취약 양식 어가가 밀집한 연안을 중점 관리 해역으로 지정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 완도 해상에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어가들을 대상으로 사료 공급 조절 등 현장 관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두 번째 전기차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온실가스 감축, 대기 환경 개선에 위해 전기 승용차 150대와 전기 화물차 2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한 대당 최대 972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1,885만 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수확철에 접어든 고흥 조생 복숭아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고흥 조생 복숭아는 과영면 일대 농가 94곳에서 255톤이 생산될 예정이며 풍부한 일조량과 따뜻한 해풍 덕에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흥군은 시범 운영 중인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의 최첨단 자동화 선별 시스템을 통해 신선도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